네, 1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 키워드 4개 일단 보겠습니다. 포스코 100일에 KG 스틸 대한약품 오늘 키워드 깔끔하게 가져왔네요. 자, 첫 번째 포스코. 지금 여러 가지 불도 나고 어제 공장 폐쇄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제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포스코가 이 포항제철소에 있는 1선제 공장이 어제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이 1979년에 문을 열었었으니까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45년 넘게 이어오다가 이번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떤 걸 만들었냐? 이 선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선제라는 거는 이 강선이라든가 와이어 로프, 용접봉 같은 거 만드는 이제 길게 나오는 중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공장 폐쇄가 올해 벌써 2번째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앞서서 현대제철의 포항 공장도 문 닫았다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계속해서 현재 철강 업황의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중국 탓인가요? 역시 중국 탓,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경기 내수 부진 같이 봐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저가 제품이 워낙 많아서 아까 살짝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포항제철의 파이넥스 공장 불났을 때도 저희가 보도를 크게 안 했던 이유가 알아봤더니 요새 워낙 업황이 안 좋아서 그 공장이 불나면 생산량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생산량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이거가 큰 피해가 사실상 없다라는 내부 설명이 어차피 잘 안 팔렸다. 예, 재고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에 따른 영향들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앞으로 포스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업황의 겨울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한 건데 포스코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가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계속하면서 고부가가치제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설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이 비핵심 자산 매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갔던 이 다른 시장이죠. 중국과는 다른 인도 쪽을 공략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가 중요하고, 다만 그래도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철강 업황의 겨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목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조강,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았던 철강 생산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내년 글로벌 철강 수요도 1%대 성장 수준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중국의 철강 업체들 저가 공세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저가 공세 막 펴면서 지금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고, 일본 철강 업체들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또 세계적으로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철강 업체들 조금 아쉽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나마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2차 전지도 요즘 업황이 안 좋긴 합니다. 현대제철이 더 문제 있긴 하겠군요. 네. 지금 철강 쪽에 워낙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철강 업계 움직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백일해라는 키워드인데 백일해가 지금 다시 우리 질병관리청의 핵심 의제가 됐다면서요? 예. 왜 그렇죠? 어제 이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질병청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최근에 그 어린아이들 기침하고 하는 백일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병인 줄 알았는데 네, 호흡기 관련이죠. 호흡기 관련 질병이 최근에 유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돌면서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2011년부터 이 통계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지난주에 백일해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백일해 호흡기 감염증이 좀 심한 상황이다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 됐고, 그래서 합동 대책반이 구성됐는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는 일단 유례 없는 유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백일해 관련 예방 접종률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동대책반 회의 이후에 조만간 조치가 치러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그렇군요. 지금 백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는데 우리는 또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에 의한 방송이니까 관련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하반기부터 백일해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조금씩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합동대책반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조치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 패턴, 그러니까 몇 달 전 패턴이 반복될 경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제약품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백일에 대해서 100% 유효율, 그러니까 치료율 100%의 항생제를 갖고 있는 세파게 항생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수요 예측 때문에 관련주로 인식이 된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유아용 진해거담제, 그러니까 기침이라든가 가래들 많이 줄여주는 진해거담제를 생산하는 서울제약, 그리고 이 백일해에 대해서 호흡기 감염증과 같은 이 백일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동구바이오, 이런 것들이 관련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과거에 나타났었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KG 스틸입니다. KG 그룹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중에 KG 스틸이라는 회사가 대한전선이 발행한 1,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를 인수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락이 있는데요. 이 CB 인수는 사실상 그 KG 스틸이 대한전선의 땅판 돈입니다. 이 대한전선이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했던 KG 스틸의 땅을 산 건데요. 이 부지가 규모가 한 21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평으로 치면 6만 평이 좀 넘겠네요. 이 부지가 현재 가동 중인 대한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를 산다는 것은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점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매매 계약이 1,1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보면은 KG 스틸이 현금을 받고 판 게 아니라 사실상 대한전선 주식 받고 토지 판 겁니다. 2027년까지 대한전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인수를 한 거죠. 네, 채권이긴 하지만 주식 전환 가능하니까요. CB라고 하면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전환사채권 계약은 보통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시 봤더니 만기 이자율 0%예요. 이자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토지 매매 계약이 양사 간 전략적 협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KG 스틸에서도 이 계약에 대해서 업종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KG 스틸과 약간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G 스틸을 AI 붐에서 계속해서 올랐던 전력주, 대한전선의 관련주로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생긴 셈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서두에 잠깐 짚어주신 대로 KG 스틸이 소액주주 입장에서 불만이 꽤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왜요? 주주 완화 덜해서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얘기입니다. 이 맥락을 보면요. 주가도 그렇죠. KG그룹 계열사 주가가 지난해 4월 이후 낙폭이 에코도 그렇고 한 70% 가까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재밌습니다. 지금 이 KG그룹 전체 자산 규모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9조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이든 자산이라든가 주가가 상승해서 자산이 커질 경우에 이 10조가 넘어가게 되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편입이 네, 되죠. 대기업 집단으로 묶이죠. 예. 그래서 지금 KG그룹이 갖고 있는 게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경영권 승계 지금 상황에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자산을 의도적으로 10조 원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 주가도 좀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장부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르게 되면 주가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관련해서 지금 임시 주총 소집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권 승계가 유력한 이 KG 스틸 경영정리학 사장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룹 계열사 10곳에 임원 겸직하면서 국민연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KG그룹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고 주주들 얘기 많이 듣겠다, 계열사 자사주 소각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대한전선 파트너십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지도 투자 관점에서는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네, KG그룹 입장에서는 뭐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고 여기서 또 규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상속세, 증여세와 또 묶이죠. 대기업 집단 10조 자산 10조 넘으면 대기업 집단으로 묶여서 여러 가지 규제가 또 새로 생기는 거, 그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또 맥락이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KG 스틸이 대한전선에서
현금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요거를 받는 거는 서로 윈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사실상 삼자배정 유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를 내니까 예, 주식은 조금 희석되는 그 부분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대한약품을 가져왔단 말이죠. 약간 뜬금없는데 요거는 왜 가져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투자 의견 상향보다 재밌는 패턴이라든가 재밌는 문장들이 있는 곳들을 찾는데 이번에 살짝 들어온 기업이 대한약품이었습니다. 대한약품은 사실 아주 주목받는 기업은 아니었죠. 신 기자 눈에 확 띄었다고 합니다. 확 뛰었다고 하시죠. 확 뛰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일단은 수액을 생산하는 수액제 전문 제약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료 분쟁 당시에는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했겠죠. 모든 게 불안정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3분기 누적으로 별도 기준 매출액이 1,528억 원 됐고 3분기만 보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 그래도 7% 이상 증가한 549억 원, 영업이익이 그런데 10% 증가한 108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8%입니다. 이게 그 업계 기준 최상위권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상인 증권에서 봤을 때는 의료 파업에도 이 정도로 수익제라든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실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이 회사가 재무 관리를 잘하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는 것을 하나 봤고 현재 PER과 PBR을 봤을 때 주가는 저평가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상상인 증권의 분석대로라면 연말에는 이 회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이랑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가지고 배당락이 단기간에 회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대한약품이 11월 중하순 기준으로 투자 매력이 단기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5년 동안의 이 패턴들이 정말로 그런가 봤더니 대체로 매년 11월 초부터 연말 주가 보면은 이 회사가 11월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단기 상승률이 8% 정도 있었는데 2011년처럼 오히려 연말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하나 있었으니까 무조건 오른다기보다는 경향성이 대체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상상인 증권 분석이 맞는다면 차트상 대한약품 월중 저점이 올해 11월 1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증권사가 얘기한 대한약품의 상승 구간 초입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속 분기 실적이 아주 좋은 대한약품 수액 생산하는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연말 매년 말이 되면 항상 단기적인 상승 흐름 나타났다고 하니까 올해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신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